여보, 괜찮아요? 119 불렀어요. 해운대의 밤은 유리처럼 차갑게 깨져내렸다. 펜트하우스 거실의 차가운 대리석이 영석의 체온을 끈질기게 빨아들이는 듯했다. 광안대교의 화려한 불빛은 파도 위에서 부서져 해란의 시야를 흔들었다. 그 혼란 속에서 그녀의 남편 영석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입술은 푸르스름하게 질려 있었고 미간에는 고통이 칼날처럼 깊게 새겨져 있었다. 가슴이 약 그는 허공을 긁으며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붙잡으려 했다. 헤라는 얼어붙은 손끝으로 서랍을 뒤졌다. 하지만 약은 보이지 않았다. 심장 박동이 귓속에서 북을 두드리는 것처럼 격렬하게 울렸다. 그녀의 손은 그토록 익숙했던 공간 속에서 갈 곳을 잃고 헤맸다. 병원에서 만난 의사의 목소리는 형광등처럼 차갑고 건조했다. 심장 질환이 오래되었습니다. 치료를 스스로 거부해온 흔적이 있네요. 진단서에 박힌 활자 하나하나가 바늘처럼 헤란의 살을 파고들었다. 그때 소파 위에 놓아두었던 영석의 휴대전화에서 진동이 울렸다. 화면이 번뜩이며 메시지를 띄웠다. 이번엔 부산 여자라 든든하고 해운대 아파트까지 가졌대. 잘하고 있지? 그녀의 목젖을 타고 얼음물이 쏟아져 내리는 것 같았다. 석진이라는 이름이 덩그러니 박혀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넘기자 이어지는 문장들이 잔인한 현실을 폭로하듯 눈에 박혔다. 몇 개월 안에 통장도 비우고 아파트 명의도 받아내면 됨. 이번엔 빨리 해치워. 헤란의 머릿속에서 지난 1년의 기억이 폭발했다.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 다정한 청혼, 공동통장, 집요하게 계속된 명예 이전 압박, 밤마다 속삭이던 달콤한 다짐들. 그 모든 것이 정교하게 짜인 각본이었다. 영석의 병은 진짜였지만 그는 그 진짜를 연극의 소품으로 썼다. 그것이 그녀에게는 모든 거짓보다 더 잔인하게 느껴졌다. 구급차 문이 닫히는 순간 그의 손을 잡은 헤란의 손에는 차가운 쇠냄새가 배었다. 그 온기는 더 이상 사랑의 온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족쇄였다. 사람들은 헤란을 재테크의 여왕이라 불렀다. 동부상권 개발의 파도가 일기 전부터 그녀는 파도의 방향을 읽을 줄 알았다. 재건축 바람이 불어올 골목을 골라 건물을 올리고 리모델링 시계를 앞당겨 수익을 극대화했다. 해운대 요지의 건물 2채와 이 펜트하우스. 숫자는 늘 그녀의 편이었고 그녀의 능력을 증명하는 방패가 되어주었다. 하지만 밤이 오면 그 많던 숫자도 눈부신 바다도 모두 잠들었다. 남편이 떠난 지 10년 펜트하우스는 넓은 감옥처럼 느껴졌다. 통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늘 미소 짓고 있었지만 눈동자에는 언제나 물이 고여 있었다. 내가 이렇게 잘 사는데 왜 혼자일까요? 그녀는 스스로에게 농담을 던졌지만 어느 순간 그 농담은 진담이 되어 무너져 버렸다. 그날 아침 절친한 친구 미란이가 전화를 걸어왔다. 헤라나, 동서가 아는 사람 중에 진짜 괜찮은 사람 있대. 재건축 자문위원이래. 헤라는 쓴 웃음을 지었다. 나 이제 그냥 평범한 아줌마야. 내 이름표 떼면 남는 게 뭐가 있다고. 미란이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내가 쌓은 건 건물만이 아니야. 삶이야. 그 말이 이상하리만치 헤란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았다. 그는 깔끔했다. 키가 크고 옷깃에 먼지 하나 없이 단정했으며 말끝에 과장이 없었다. 처음 만난 날 그는 공사 현장의 먼지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헤란의 눈빛을 칭찬했다. 이해란 사장님이시군요. 명성은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이런 안목 보기 힘든데요. 그 말에 헤라는 오랜만에 잊고 지냈던 감정을 느꼈다. 내 재산이 아닌 사람을, 내 이름값이 아닌 안목을 칭찬하는 남자. 그의 시선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첫 만남 이후 그들의 관계는 예상보다 빠르게 깊어졌다. 주말마다 그는 따뜻한 커피를 손에 들고 나타나 무거운 등기 서류를 함께 나눠들었다. 헤라는 부동산 전문 지식에 능통한 그에게 자문을 구했고
그는 늘 친절하고 명쾌하게 답했다. 그는 헤란의 일을 존중하며 그녀의 지혜를 진심으로 탐했다. 때로는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통화 속에서 재개발지의 미래에 대해 논하다가 벼랑간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지기도 했다. 오늘따리 참 예쁩니다. 부산에도 보이시죠? 헤라는 통화가 끝나고 한참 동안이나 베란다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는 일에 대한 진지함과 함께 소박한 감성을 지닌 남자였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재산이 아닌 사람을 본다고 믿고 싶었다. 아니, 믿었다. 어느 봄날 그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슬픔을 꺼내 보였다. 아내를 일찍 떠나보냈습니다. 그 뒤로 마음이 잘 열리지 않더군요. 그늘진 그의 표정을 보며 헤라는 그가 자신과 같은 외로움을 품고 있는 사람임을 직감했다. 그늘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살아온 헤라는 그의 슬픔에 깊이 공감했다. 해운대 야경을 내려다보며 함께 식사하던 날 그는 그녀의 손등 위로 자신의 손을 포겠다. 오래 잠들었던 세포들이 깨어나는 듯한 따뜻함이 그녀의 몸을 감쌌다. 56, 헤라는 다시 사랑이라는 말을 발음했다. 그는 헤란을 충남 예산으로 데려갔다. 벚꽃이 만개한 예당 저수지 출렁다리 위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속에서 그는 말했다. 혜란 씨가 좋아하는 풍경일 것 같아서요. 그는 그녀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남자였다. 좁은 골목의 오래된 막국수 식당에서 그는 헤란을 향해 물었다. 이 동네는 어때요? 부동산 가치가 있나요? 헤란은 피식 웃었다. 그에게는 사랑과 일이 분리될 수 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모습마저 그녀는 순수하게 받아들였다. 그에게는 삶의 모든 것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의 첫 여행은 그렇게 일과 로맨스가 뒤섞인 헤란에게는 낯설지만 설렘 가득한 시간이었다. 해운대가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그가 말했다. 우리 함께 살까요? 바다는 접시 위에 올리브 오일처럼 번들거렸고 그의 눈빛은 떨렸다. 헤란의 심장은 그가 던진 진심을 믿고 싶어 했다. 하지만 딸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헤란은 딸의 염려를 애써 외면하며 미소로 답했다. 엄마는 이번엔 늦게 온 봄을 놓치고 싶지 않단다. 그녀는 그때까지도 몰랐다. 자신이 잡고 싶었던 것이 봄이 아니라 누군가의 정교한 함정이었음을. 처음에 그는 배려였지만 나중에 그는 경계가 되었다. 오늘은 사무실에 가지 말아요. 우리 같이 있어요. 그 말이 너무나 달콤해서 헤라는 이를 하루쯤 미뤘다. 그리고 그가 말한 믿음에 기대어 공동 통장을 만들었다. 서류에 사인하는 순간 만년필 끝이 종이를 살짝 찢었다. 헤라는 그 아주 얇은 흠집을 그날따라 유난히 오래 바라봤다.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어머니 병원비예요. 자문일에 선지출이 필요해서요. 설명은 늘 합리적이었고 조합원 모집표나 계약서처럼 그럴듯한 디테일까지 있었다. 어느 저녁 그가 말했다. 이제 부동산 일은 좀 쉬는 게 어때요? 건강도 챙기셔야죠. 내가 벌면 되잖아요. 그 말 속에는 너는 쉬어도 돼와 너는 내려놔도 돼와 너는 나를 믿어도 돼가 겹겹이 스며 있었다. 헤라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속 어딘가에서 아주 작은 경고음이 울리는 것을 느꼈다. 밤에는 다른 종이 울렸다. 피곤한 날 밤일을 거절하면 그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다. 그리고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우린 부부잖아요. 그 문장은 그녀를 방 안에 가두는 열쇠였다. 처음에 다정한 포옹은 따뜻한 안식처였지만 이제는 침묵의 계약처럼 느껴졌다. 그의 손길은 여전히 부드러웠으나 헤라는 그 속에서 알 수 없는 차가움을 느꼈다. 그것은 사랑의 행위라기보다는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는 의식 같았다. 헤라는 자신의 몸이 더 이상 그녀만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그의 소유물이 되어가고 있다는 섬뜩한 감각을 지울 수 없었다. 미란이가 힘들면 언제든 말해라고 했을 때 헤라는 애써 웃어넘겼고
딸 하나가 방문했을 때 그 아이의 눈빛이 먼저 진실을 알아챘다. 헤란의 딸은 늘 그녀보다 먼저 진실을 보았다. 목요일 오후 그가 무너졌다. 심장을 움켜쥐고 쓰러진 그의 몸. 헤란은 약을 찾았지만 손끝에 떨림만이 존재했다. 그때 그의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고 석진의 문장들이 헤란을 붙잡고 낭떠러지로 끌고 갔다. 서랍 깊숙이 숨겨둔 작은 수첩. 페이지마다 다른 여성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몇몇 이름 뒤에는 체크 표시와 날짜. 완료. 실패.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헤란의 이름이 있었다. 진행 중 결혼 후 병간 후 생활비 명목 송금, 아파트 명의 이전, 이혼 후 사라짐. 세상이 기울더니 다시 제자리를 잡았다. 헤라는 전화를 걸었다. 하나야, 엄마가 큰일을 알아버렸어. 딸의 목소리는 젖은 이불처럼 무거웠지만 단단했다. 엄마, 그 사람 자문위원 아니에요. 사업자 번호도 없고 현장 출입 기록도 없어요.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딸의 손에서 엄마의 손으로 넘어왔다. 병실의 흰 시트와 규칙적으로 울리는 기계음 속에서 헤라는 그의 손을 잡았다. 이번에는 그녀가 쥐고 있었다. 여보, 푹 쉬세요. 내일 얘기해요.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의 온도를 자신만이 정확히 알고 있음을 헤라는 깨달았다. 다음 날 딸 하나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변호사는 말끝을 또렷하게 눌러 말했다. 단순 이혼 사안이 아닙니다. 사기, 강요, 재산 범죄. 고소 가능합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헤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너지던 사람이 다시 일어서는 방법은 단순했다. 사실을 말하고 기록을 모으고 서류에 사인하고 걸음을 옮기는 것. 바다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녀의 발목을 옥죄던 족쇄는 더 이상 차갑기만 하지 않았다. 금속은 뜨겁게 달궈도 결국 금속이다. 그것은 잘라낼 수 있는 것이기도 했다. 아침 햇살이 펜트하우스 유리를 타고 미끄러졌다. 헤라는 카메라를 설치했다. 통화 녹취 앱을 열고 계좌 이체 내역을 출력했다. 그가 보낸 메시지들을 PDF로 변환하고 수첩은 비닐 장갑을 끼고 봉투에 담았다. 딸 하나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 오늘부터 우린 가해자가 아니라 기록자예요. 그날 오후 병실 문을 열었을 때 그는 평소처럼 미소 지었다. 사람의 마음이 가장 약해지는 시각을 정확히 아는 사람처럼. 헤란 씨, 미안해요. 내가 요즘 너무 아파서. 헤라는 자리에 앉아 물컵을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래요. 아픈 건 죄가 아니죠. 하지만 거짓말은 죄예요. 그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헤라는 준비한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렸다. 수첩, 캡처본, 계좌 내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혼 반지를 조용히 빼서 그 위에 올려두었다. 이제 내 삶의 명의는 내가 지킵니다. 그의 손에서 물컵이 아주 작게 떨렸다. 병실 밖으로 나서며 헤라는 복도 끝 창 너머의 바다를 보았다. 파도는 여전히 부서지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의 파도는 어제와 달랐다. 헤라는 알고 있었다. 이 다음 파도가 자신에게로 온다는 것을. 해운대의 아침 공기는 숫자처럼 또렷했다. 헤라는 멸치와 다시마로 우린 육수의 된장을 풀며 생각을 정리했다. 이 집의 대리석 바닥, 통유리창 너머 광안대교의 빛. 오랫동안 가치를 읽어온 그녀의 눈에는 모든 사물이 자산과 리스크, 현금 흐름과 감정의 파장을 함께 달고 다녔다. 부동산을 운영한다는 것은 결국 사람과 시간, 공간에 매일 가격을 매기고 때를 읽고 서명으로 책임지는 일이었다. 오늘의 헤라는 그 기술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로 했다. 그가 식탁에 앉았을 때 헤라는 된장찌개를 그의 앞에 놓고 숟가락을 가지런히 맞췄다. 늘 고객과 투자자, 임차인과 조합원 사이를 중재하듯 정갈하게. 그러나 오늘의 첫 문장은 거래가 아니라 결별이었다. 영석 씨, 이혼합시다. 그가 예상대로 미소로 빈틈을 찾으려 할 때
헤라는 더 정확한 이름을 제시했다. 아니면 최영석 씨라고 불러야 할까요? 부동산 계약 현장에서 위임장 원본을 확인하듯 신분의 실체를 확인하는 짧고 단단한 문장이었다. 그의 웃음이 유리잔에 금이 가득 산산이 흩어졌다. 이어서 증빙을 나열했다. 수첩, 메시지, 계좌, 그리고 전과 기록까지 다 확인했습니다. 그가 탁자를 치는 소리가 났다. 하지만 헤란에게 그것은 협상 테이블에서 수없이 봐온 압박 전술의 변형일 뿐이었다. 그녀의 호흡은 브리핑하듯 일정했고 말투는 공증인 앞에서 읽는 사실 확인서처럼 평평했다. 이미 변호사와 상담했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 순간 현관 비밀번호 소리가 났다. 딸 하나와 변호사 그리고 경찰이 들어왔다. 문틈으로 들어온 햇살이 바닥을 가르며 어둠에 가려진 공사장을 환하게 비추듯 모든 장면을 정리했다. 최영석 씨 사기 결혼 및 재산 편취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계산이 무너져 내렸다. 테이블 위 봉투, 계좌 이체 내역 출력본, 카톡 캡처, 수첩 사진, 그리고 어젯밤 딱 소리를 내며 내려놓은 결혼 반지. 모두가 헤란의 편에 선 근거들이었다. 헤란은 일생 동안 숫자와 권리 관계를 다뤄온 사람이다. 오늘도 다르지 않았다. 며칠 뒤 헤란은 펜트하우스를 정리했다. 창밖 바다는 여전했고 집은 더 이상 감정의 볼모가 아니었다. 임차인 퇴실 점검을 하듯 방을 돌며 목록을 만들고 남길 것과 보낼 것을 구분했다. 누가 보아도 가치가 높은 곳이었지만 그녀의 삶의 현금 흐름에 맞지 않는 자산은 과감하게 포트폴리오에서 덜어내야 했다. 헤라는 남편과 함께 시작했지만 오랫동안 비워두었던 작은 집으로 돌아갔다. 그곳은 수익률로 계산될 공간이 아니라 그녀의 숨이 제 호흡을 찾는 본점 같은 곳이었다. 벽의 사진 앞에서 낮게 말했다. 외로움은 잘못이 아니었어요. 다만 내가 지킬 것을 지키지 못한 게 아팠던 거죠. 그 말은 유언비어가 아닌 확정 등기 같은 울림으로 가슴에 박혔다. 다음 날 새벽 헤라는 시장으로 나갔다. 셔터를 올리는 철판 소리가 오래된 상가 리모델링 공사장에서 울리던 아침의 소리와 닮아 있었다. 햇살이 가게 안으로 쏟아질 때 라벤더 향이 코끝에 닿았다. 미란이가 달려와 안겼다. 헤라나 드디어 왔구나. 손바닥에서 손바닥으로 건너가는 작은 온기. 가장 기본적인 교환이자 가장 선명한 신뢰. 삶의 본질도 이와 같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 공간을 읽고 관계를 맺고 약속을 지키는 일. 큰 빌딩의 전광판 대신 작은 계산기 위에 찍힌 숫자가 헤란의 오늘을 밝혔다. 시간은 성실한 사람에게 수익을 안겨준다. 1년 후 헤라는 강연장에 섰다. 화면에는 사랑을 가장한 사기 내 권리는 내가 지킨다라는 제목이 떠 있었다. 청중은 조합원 설명회를 듣는 태도로 집중했고 헤라는 개발계획 총괄처럼 자신의 이야기를 조목조목 풀어냈다. 외로움은 잘못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 마음을 도구로 쓰는 자들을 경계해야 한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 이름으로 서명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리스크 관리라고 말했다. 공동 명의의 그럴듯함 뒤에 숨어있는 권리 분산의 위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원본을 다룰 때의 원칙, 통장 합산 전에 확인해야 할 현금 흐름 분석, 메시지와 통화의 기록 보관 습관. 그동안 임대차 분쟁을 줄이기 위해 직원들에게 반복해오던 운영 원칙을 관계에 그대로 적용해 설명했다. 누군가 질문했다. 수치심이 너무 크게 다가오던가요? 헤라는 대답했다. 수치심을 자산화하세요. 배움으로 전환하면 그건 이력이고, 이력은 다음 결정을 돕는 데이터가 됩니다. 길게 이어진 박수 소리를 헤라는 투자 유치가 아닌 용기 유치로 받아들였다. 전 남편의 반격이 잠깐 있었다. 회유, 변명, 역고소를 암시하는 메시지들이 이어졌다. 하지만 모든 연락은 변호사를 통해서만, 모든 만남은 기록 장치 하에서, 모든 문은 출입코드 변경 후에.
헤라는 장부를 정리하듯 흔들림을 정리했고 창문을 닫을 때는 쾅이 아니라 딱 하고 제자리에 닿는 정도의 힘만 썼다. 어느 날 그가 골목에 나타났다가 순찰차 불빛에 사라졌다. 파도처럼 왔다가 파도처럼 물러가는 뒷모습. 헤라는 창틀에 기대어 한동안 서 있었다. 불안은 왔다가 기록과 절차 속에서 흘러나갔다. 일상은 다시 운영의 기술을 되찾았다. 오전에는 점포 재고를 돌고 거래처와 조건을 조율했다. 오후에는 상담을 요청한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간단한 멘토링을 했고 저녁에는 장부를 마감하면서 하루의 흐름을 정리했다. 세 줄 일기는 간단했다. 오늘 지킨 것, 오늘 놓친 것, 내일 할 일. 부동산 운영일지는 수익과 리스크를, 그녀의 일기는 평안과 과제를 기록했다. 두 장부는 점점 닮아갔고 둘 다 헤란의 삶에 이익을 남겼다. 초겨울, 구청에서 중장년 대상 강좌를 요청했다. 헤란은 슬라이드 첫 장에 이렇게 적었다. 우리의 이름은 명의이자 명예입니다. 서명은 그 둘을 동시에 지키는 행위입니다. 사랑은 서명을 대신해주지 않는다고 사랑은 옆에서 지켜보며 내가 내 이름을 또박또박 적도록 응원해주는 일이라고 말했다. 강해 후 한 손님이 조용히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결심했어요. 무서웠는데 덕분에. 헤라는 미소로 답했다. 용기는 두려움의 반대가 아니라 두려움과 함께 걷는 기술이라고. 주말에는 오랜만에 해운대 바다를 찾았다. 예전에는 통유리 뒤에서만 바라보던 풍경을 이번에는 바람 속에서 그대로 마주했다. 파도는 여전히 부서지고 모래는 여전히 발 아래로 흘렀다. 주머니에서 작은 반지 케이스를 꺼냈다. 텅 빈 자리. 그 공백은 더 이상 결핍이 아니었다. 새 문장이 들어설 여백이었다. 딸 하나에게 문자를 보냈다. 칼국수 어때? 곧장 답이 왔다. 좋지. 엄마 카드로 히읗히읗 해라는 피식 웃으며 그래라고 보냈다. 이 사소한 문장들이 한때 수십억 계약서보다 더 큰 평안을 주는 날이 올 줄은 몰랐다. 그런데 왔다. 그리고 계속 올 것이다. 오늘도 헤라는 일터에서 사람을 맞이한다. 가끔 누군가가 그녀에게 묻는다. 사장님, 어떻게 그렇게 담담하세요? 헤라는 대답한다. 매일 운영하거든요. 가게도 관계도 마음도요. 외로움은 손님처럼 들렀다가 가고 평안은 점주처럼 끝까지 남는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로만 불리지 않는다. 이해란. 자신의 이름 전부를 자신이 소유한 사람. 부동산을 운영하듯 자신의 삶을 운영하며 헤라는 알게 되었다. 가장 큰 자산은 자신의 선택의 일관성과 자신의 이름으로 서명하는 용기라는 것을. 오늘도 그 자산은 복리로 불어나고 있다.